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4월 6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밤새 뉴욕 증시는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매파적 발언 속에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8%, 그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1.26%,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2.26% 하락하면서 좀 다소 아쉬운 시장의 흐름이 이어졌네요. 시장은 미국 페드의 2인자로 꼽히는 레이널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발언과 국채금리 흐름, 서방의 러시아 제재 등에 주목을 했는데요. 부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연준이 더 빠르고 강한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시장의 투자 심리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기 침체 두려움에 얼어붙었죠. 브레이너드 이사는 이날 연설에서 이르면 5월에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에 나설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브레이너드 이사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페드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이르면 5월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를 빠른 속도로 축소하기 시작하고 금리를 연속으로 인상하면서 통화정책 긴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2017년부터 2년간 진행된 대차 대조표 축소 때와 비교해 페드의 포트폴리오를 훨씬 더 빠르게 줄여나갈 것이라며 월 상한선은 훨씬 더 커지고 시기는 더 짧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 속 미 국채 금리는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2.56%대로 올라서면서 2019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날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50bp 금리 인상은 우리가 고려할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5월 FOMC 회의에서 50bp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76.6%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둘러싼 국제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미드 행정부가 주요 7개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함께 오는 6일 새로운 테러 패키지 제재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의 하나로 러시아로부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간 40억 유로, 약 5조 3,265억 원 상당 규모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EU의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첫 번째 제재가 될 전망으로 EU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2월 무역 적자는 89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월 대비 4천만 달러 가량 감소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885억 달러를 웃돌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 무역 적자는 896억 9천만 달러에서 892억 3천만 달러로 수정됐습니다. 전미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3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죠. 58.3 나타났어요. 전월 56.5보다 개선됐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이긴 했습니다. 또 마킷이 발표한 3월 미국의 서비스업 PMI 확정치는 계절 조정 기준 58포인트를 기록해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앞서 발표된 예비치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58.9를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제 유가도 살펴보면요. 네, 전날, 이게 왜 안 뜨지? 전날에 이제 한 103불이 넘어서 마감했던 국제 유가는 전거래일 대비 1.32달러, 마이너스 1.28% 하락한 101.96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오잉, 갑자기 인터넷이 되지 않네요. 불편 됐다. 네, 좀 느려졌네요. 어, 그래서 101.96달러에 이렇게 거래 마감되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 종목별로도 한번 볼게요. 기술주 중심의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들 그리고 또 반도체 종목들 모두 다 좀 큰 폭으로 다시금 하락을 했습니다. 전날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흐름이 참 좋았는데, 이렇게 다시금 좀 반납하는 그 전날의 상승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전날 좋았던 테슬라 역시 또다시 마이너스 4.73% 빠지면서 쿵 하고 밀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의한 이런 하락이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겠고,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좀 얼어붙었다. 약간 이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하면서 지금 반도체 쪽도 흐름이 또다시 좀 주춤하는데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내일 실적 가이던스 발표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렇게 무너진다 한들 우리는 어쨌든 계속 그 실적 체크하면서 매출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보다 실적 좋은 반도체 소부장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어떨까. 뭐 먼저 움직인 애들이 있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제우스 계속 끊임없이 정말 우상향 계속 그려오면서 날라왔는데, 이렇게 또 이미 올라온 것들 말고 바닥에서 좀 머리 들기 시작한 애들이라든가 그 중에서 실적이 또 이제 뒷받침 되어줄 그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미국 장이 또 올랐다 빠졌다 힘든 장이 될 건데요. 우리나라도 어제 시장 흐름 좋았어요. 이 중에 뭐 테슬라의 영향 덕분에 또 전기차 흐름이 참 좋으면서 특히 에코프로 같은 종목 기관 외국인 양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늘 당연히 갭상승 출발이 예정됐던 그런 종목들이 쿵 하고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점까지 좀 감안해 가면서 우리가 약간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면서 오히려 그럴 때 하락 순간적인 개파락으로 이 시장의 영향으로 개파락으로 출발하지만 종목별로 아주 흐름 살아있고 좋은 종목들은 밑에서 좀 음봉일 때 줍줍하는 전략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외국인 기관 수급 꼭꼭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장에서 사실 이렇게 다 파란불이었지만 그 중에 또 괜찮은 흐름, 뭐 물론 헬스케어 섹터도 있었지만 눈에 띄었던 거는 크루즈 섹터였습니다.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는데, 크루즈 섹터 이제 크루즈 업체인 카니발도 2.43% 뛰었고 노르웨이지안도 1%대 상승 흐름이 보여줬어요. 이 크루즈 업체가 주간 그 예약률 이걸 봤을 때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해요. 이제 다들 날씨도 좋아지고 또 코로나에 대한 이것도 조금 이제는 좀 무뎌진다고 해야 될까요? 워낙에 피크를 찍고 내려왔던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떠날 준비, 여행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장에서도 계속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좀 순환매 돌고 있는데요. 여행, 항공, 카지노, 뭐 그 외 패션, 화장품, 뭐 엔터 이런 게 계속 순환매로 돌았었어요. 물론 많이 이제 올라온 종목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아직까지 좀 더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캐파 있는 종목들 우리가 계속 좀 공부하면서 또 눌려줄 때 또 모아가서 흐름 끌고 가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오늘도 뭐 쉽지 않은 장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쫄아서 먼저 대응하기도 전에 다 털고 주식장을 닫는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버티고 싸워야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가져가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 장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따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